야, 신기하게 말하니까 1일 대여료가 80만 원이래. 처음 먹고 있다가 더 놀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5월 3일 날이요. 그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영화 소송리 분차에서 참고로 내년이면 벌써 10차입니다. 10차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많은 분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한평생 살아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 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네, 오늘 연대사 해주신 빛들의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태호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 듯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지니 생존했다면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은하고 별은들 불어오르러서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순천수백의 꽃이가 되어 아래 방에 몸을 들이자 민들레의 주원으로 아래 방에 몸을 들이자 민들레의 주원으로 이 노래 가사에 이 노래랑 저는 제가 공공학번인데요. 딱 1학년 때그 노래 항상 별로 빛나지 않지만 그래도 빛나려고 하나요? 네. 빛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하지도 않고 결코 빛나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손소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응해 나옴으로써 신뢰에 기초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해 나가던 것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핵무력 무장, 핵무력을 통해서 대립하는 방식,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해결받게 된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적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니네가 대북 적대적 정책을 해결한다면 포기를 전제로, 그러니까 핵 억제력을 갖는 거죠. 이 핵 보유하게 된 근본 원인을 미국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펴왔고 제재와 압박, 선제 공격 압력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선피해가, 북에 대해서 선피해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피 타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반대하는 빅터차라는 미 주한미 대사를 내정까지 해놓고 코피 전략을 타격을 반대하자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올림픽 폐막에 맞춰서 2차 고강도 제재를 하고 그게 만약 실효성이 없을 때는 해상 공세까지도 군사행동을 해서 해상 공세까지도 하겠다라는 발표를 이미 했었습니다. 핵적 체결해라.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 요구를 작년 말까지 했었죠. 이러면서 대화의 분위기도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작년 1월 30일 날 이수영 북의 외무성이 유엔에 미국의 핵 전쟁 도발 책동이 높아가고 있으니 그거를 중단시켜달라는 요구하는 서한을, 요청서를 유엔에 1월 30일 날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국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이런 조건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비핵화 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두고 트럼프를 만날 의지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란 얘기를 합니다. 남북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는데 우리 북측 실무자들이 안하무인격으로 해서 대화의 난간이 조성되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해서 바로 간단하게 해결해버리겠다. 이 얘기를 남측 특사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북이니까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과감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남측 공연단이 북에 갔을 때 내가 천안함 사건에 주범이를 거치면데 지명철이라고 불린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남측 특사를 통해서 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래서 최초의 북밀담을 개최하겠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 네가 했죠?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양해를 했습니다. 양해를 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구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8월 10일 날 그 매파 중의 매파인 문유신이나 폼페이오, CIA 국장했다가 일본의 외교부 수석으로 갔죠. 폼페이오 입에서 추가적 조건은 없다. 북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준부터 얘기하면 종전선언이겠죠. 좀 더 높은 단계로 얘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죠. 더 나가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요구를 하는 얘기들이 어떤 부분이 포함됐을지는 5월 말 돼봐야 알겠죠. 2016년도 7월 달에 정부 대변인 발표입니다. 외무성이나 군 대변인 발표가 아니라 정부 대변인 발표가 한반도, 한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라는 주장을 핍니다. 그러면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바로 근본적인 국제법적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전협정 4조 60화. 1953년 6월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원래 정치 책임자들, 각계의 대표들,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 휴전협정은 군사 책임자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북의 최고사령관, 미국의 최고사령관, 중국의 최고사령관, 그죠? 근데 한급 높은 정치회담이라는 얘기는 그날의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 책임자들이 서명을 해서 모든 외국군들을 철수하고 한반도 평화적 문제, 한국 문제 평화적 해결하는 거. 바로 이게 평화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문제입니다. 6월 15일인가요? 6월 16일까 제네바에서 만납니다. 19개 나라. 그때 중국의 총리가 국민들의 조원나이 총리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을 합니다. 다음 회의 날짜라도 잡고 헤어지자라고. 근데 미국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변형태 같은 놈들 다 박사고 난다. 왜? 모든 외국군 철수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할 의지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54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북의 해결 폐기할 의사가 있음을 수차례 전달해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었던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조선일보 사설처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된다. 조선일보가 너무 솔직한 표현을 하는 거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을 해줘라. 날 요구해야겠죠? 우리도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주체가 문재인이죠?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되셔서 후세에 같이 남을 자치를 남기셔라.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당신과 내가, 당신과 우리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남기자가 아닌 표현이. 그 도대체 뭔 얘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특사가 북에 가서 만나서 결과들을 합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 메시지가 있다. 지금 엊그제만 해도 7명만 안 나는 거예요. 그 7명이 또 더럽게 무거워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 내용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45분 만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정의용이가 무슨 얘기를 전달했길래 트럼프가 북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잘해 나갈 것이라고 무엇이 다 없애버린다고 난리를 피던 트럼프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구상에서 평화협정을 하려도 평화협정 서명하려면 한 놈도 안 남겨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함께하면 역세 트럼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 브로맨스라고 그러나요? 이렇게까지 지금 시대가 변한 겁니다. 처럼 풀어내기 어려운 아주 굉장히 남맥상을 표현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려운 난맥상을 한 방에 풀겠다는 거죠? 한 방에 풀겠다는 거. 공진 실타래를 잘 지금 북미 간에 꼬여있는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 한 방에 풀겠다는 이 방식으로 지금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이 대적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상유지, 요즘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상유지, 즉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을 그대로 현상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시아에 미국과 일본과 남한, 한국을 비롯한 현상유지 세력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을 중심한 현상변경 세력이 부딪히는 겁니다. 즉 현상변경, 핵개발을 통해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배전략, 패권을 부시려는 그거를 현상변경을 시키렸던 북의 의도가 변경된 거 아니냐?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네한테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핵공격 위협을 준다. 핵 불사용을 약속해줘라. 이거를 보장해줘라. 남한의 주한미군 철수도 아닙니다. 철수를 선포해줘라. 이것만 약속해주면 비핵화하겠다. 이게 2016년도 7월달 얘기입니다. 근데 93년도 제네바 합의 때 미국이 북에 대해서 핵공격 위협을 하지 않겠다. 핵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세 서명을 합니다. 조미 꾸미리기에서도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9.19 공동성명에도 이 약속을 합니다. 전세적으로 유일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북에 대해서만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북이 던졌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북과 중국과 러시아 이 대결 구도를 북이 남한과 또는 북이 이후에 통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한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방식으로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얘기나 이 문제 등도 분명히 거론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용인되고 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이 유지되는 그런 북미 간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이 얘기가 그동안의 북의 정책을 방향이 일정 부분 바뀌었음을 표현하는 말이지 않을까. 더 나가서 북이 핵없는 북 한편에서 미국의 기득권을 보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북미 간의 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종전 수준에 그리고 경제개혁들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번 4월 7일날 5월달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간의 진전을 우리가 막아서도 안 되죠. 더 잘 되길 바라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보진이 좀 더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통일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평등사 같은 데는 뭐 별 의미 없는 단체가 또 되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북미가 대화를 깨고 오늘 아침 뉴스 자막에도 나오더라고요. 대화가 접촉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 준비가 들어갔다고. 이 합의들이 잘 되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정상회담 되고도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 전에 남측의 가수들이 북에 가서 공연했을 때 그 분위기처럼 이제 남측의 민중들이 이 합의들을 지키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동적 조치들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통일 문제나 민중들 문제에 더 진보적인 실천가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대통령만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될 때라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을 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활동이 되었습니다. 2017년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부채 현황을 217만 1,34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원 확대 강화 사업은 최근 몇 년간 주요 사업으로 노력하였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다행한 것은 열성 회원님들이 조금 육성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 한반도 통일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평통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중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열성 회원님들의 육성과 청년 사업의 결실을 맺고 다양한 대중사업 결실을 적극적인 실천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 지도위원은 강은미 회원을 여러 가지로 해서 회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정당분들도 열성으로 좀 행동사항에 좀 결합해가지고 운동을 같이 하시고 다음 이렇게 지도위원을 초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권택 남부대 교수님, 강춘원 회원님, 김민경 회원님, 지준 회원님, 전경일 회원님, 서정환 회원님, 네,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다시 하시고요. 김상철 회원님, 김용호 회원님, 조규선 회원님, 임성익 회원님, 새로 평통사 사업을, 평통사 운동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실 운영위원으로 새로 네 분이 결합하셔가지고 이렇게 의사 모르셔서 예. NCC도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C의 회장 김광훈 예, 알겠습니다. 2017년 사업평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혹시 우리 지난 8차 총회 때 우리가 내걸었던 기치와 구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 그대로 읽지 않고 하라고 간단하게 생각내는 단어가 우리 조직 강화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리고 2018년 제9차 총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과연 조직 강화가 됐느냐 또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전국적으로 평통사는 사드 배치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습니다. 막아내지 못하고 1차 4월 그리고 2차 9월에 사드 배치가 추가로 배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부터 부지공사에 들어간다고 주민들에게 소송리 지킴이들에게 상황실에 통보가 된 상태라고 아마 정동석 사무국장이 아마 내일쯤 아마 그쪽으로 소송리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철거 투쟁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은 사드 배치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통하는 일이지만 원불교 교무님들도 계신데 정말 원불교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연대도 하셨고 노력도 하셨고 사무야한 죽어도 야한이 없다라는 결사항전의 어떤 투쟁으로 싸워냈는데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올해는 2018년에는 관계를 끝나고 10차 협상 진행 이 투쟁에 들어가세요. 이런 활동들은 연례적으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투쟁들입니다. 근데 이런 투쟁들의 평통 전국적으로 우리 강주 평통사 실천 역량이 크게 이렇게 모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2017년에 정말로 깜깜하고 어두운 강대를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게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2018년에 사도 도반을 평화시켜 그 사도 투쟁에 매진하는 것 방위 10차 방위를 주당 협상에도 매진하도록 갔었죠. 올해는 평화 생세가 조성되다 보니까 2018년 사업계획 형평에서 가고 있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중진영, 통일진영, 진보진영 그래서 모든 각 단체들이 각 다리들이 사실은 지금 결합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일치되지 못하는 중요한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제2평행운동을 준비하면서 제발 배타적으로라도 서로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배타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2018년 정세에서 정말 중요한 일상활동 강화라는 게 일단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서로 궁금한 우리가 평화하고 있는 평화 발전을 위한 평화 발전 우리 강주 평화사가 이전에 연료적으로 평화 발전하고 청년 아카데미 그다음에 7.1 평화 50일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상호 간에 지금 모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있습니다. 아까 지도님으로 소개를 하신 사람이 문제를 하셨네요. 총회 결사 중에 1,317만 200원 오른쪽 빛을 보시면 상당한 인원이 가서 그가 교통비 등이 작년에 많이 휴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있죠. 그리고 연대사업비가 행사에 찬조금 후원금 그래서 올해는 지출 큰 적이 없는데 보시면 실천 사업비가 올해 여전히 실천 사업이 늘어날 것 같아서 많이 출동을 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으로 누가 아 여기에 민수가 이거 중앙을 좀 앞으로 가서 무게 좀 놓고 여기 앉으시고 얘가 아직 그런 자리에 짧은 거라도 지금 다 하나 네, 자,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도 뽑고 한번 가겠습니다. 평화협정하면 체결하라. 평화협정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다음에 경통사 사랑해요 할까요? 정통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먼저야?